해명은 없고 고소만 있다. 어제 청와대 출입하는 유미혜 기자 연결했을 때 지금 기자들이 모여있는 춘추관,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실에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언론사를 향한 청와대 법적 대응이 잦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청와대 대응은 적절한 건지 또 무엇보다도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죠. 김필기 기자. 예.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까? 예, 처음 스타트는요. 지난해 10월이었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민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었는데요. 예. 당시에 진영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가 묵살당하자 사퇴를 결심했다라는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더니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낸 거였습니다. 예. 자, 올 들어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소송이 나왔는데요. 올 들어 세월호 전국에도 소송이 이어졌는데 대통령이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했을 때 그때 왔던 조문객이 청와대가 섭외를 한 가짜였다라고 해서 CBS가 보도해서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비서실 명의로 또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이어서요 계속 뭐 한겨레, 시사인, 일요신문 등을 향해서도 법적 대응이 계속 이어지다가 지난달 11월 문고리 3인방 관련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하고요. 또 이 문건이 김 실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에 대해서 또 고발을 하면서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는 총 13건이 됐습니다. 예. 지금 출범한 지 만 2년이 안 됐는데 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정권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 기억에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고소가 꽤 있었고 예. 그 당시엔 뭐 언론중재위원회까지 넘어간 것까지 합치면 꽤 많은 그런 숫자였는데 예, 맞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다른 정권들하고? 예, 일단 뭐 아주 이전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뭐 굳이 언론에 대해서 뭐 소송을 제기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 그때 뭐 수치는 무의미하고요. 민주화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시작이 됐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22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명박 청와대에서 7건,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13건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언론사의 조정을 청구한 건수는 꽤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55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소송이고 예. 그러면 중재위로 넘어간 것만 55건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그것만 55, 별도로 그것만요? 55건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청와대가 지금까지 13건이면 예. 소송만으로만 놓고 보자면 예. 중재위 빼고요. 앞으로 3년 좀 더 남았으니까 지금 추세대로라면 또 뭐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예, 뭐 그 추세로만 본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정부 때,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참 너무 많이 한다 해서 또 논란이 되고 또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 당시에요.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지난 4년간 계속된 언론 통제 정책은 대통령과 측근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적개심이 정책화되어 온 과정이다. 그러니까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는 음모를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 비서실의 모습과는 좀 온도차가 느껴지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언론사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2002년부터 보면은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하거나 또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청와대가 이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중간에 그냥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까지 가서도 패소를 했었던 건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한 건 정도가 지금 그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고 나머지 다 뭐 승소하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판부에서도 이와 계속 비슷한 결을 유지하면서 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록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뭐 그렇다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거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어떤 의도가 있을지 한번 교수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예. 이야기, 대답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권력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후속 취재를 차단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런 소송을 당한 언론인들은 회사 내에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언론사 자체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기자가 받게 되면은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세 번은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되고요. 또 그리고 민사 소송일 경우에는 기사가 이 내 기사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를 수집하는데도 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 됩니다. 예. 물론 또 변호사 선임 비용도 드는데 만약 이번에 김기춘 실장이 했던 것처럼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을 고발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럴 때 혹시 회사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부담을 기자 혼자서 져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은 아이고 그냥 아예 문제될 기사는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예. 거죠. 회사를 상대로 걸어도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특히 예. 이제 큰 언론사가 아니라면 경제적 부담도 많이 져야 되는 거니까요. 우린 그 청와대 언론사 대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예, 많은 교수들에게 물어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응이 좀 많은 편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었고요. 예. 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명예훼손에 있어서 형사 고발을 하는 거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자,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공직자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때, 언론사에 소송을 걸 때 현실적 악의의 입증 책임이라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현실적 악의가 예.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기자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를 썼다거나 진실을 찾는데 좀 부주의했다는 것. 이것을 누가 입증해야지 되느냐? 이걸 바로 소를 제기한 공직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공직자는 공공재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론이 광범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에서입니다. 예. 글쎄요, 이건 뭐 미국하고 여러 가지로 뭐 다르니까 예. 정치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해서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상당한 그 언론의 자유를 더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느껴지는군요. 예,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에리 플라이셔가 마지막 브리핑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미국 225년의 역사에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자유 언론이 있다는 것과 또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를 계속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든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우리도 소송으로 얼굴 붉히지 말고 청와대 비서실이나 대변인이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하는 날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는 혹시 이런 문제로 고소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조심합시다. 예. 라고 얘기하면 위축되는 거죠?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